간밤엔 뉴욕 증시가 미 정부의 부실 자산 매입 발표로 폭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 가까이 올라 7,800선에 육박했고 S&P 500도 800선을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대 1조 달러까지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750억 내지 1,000억 달러를 출연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일제히 3% 가까운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은 2.9%, 독일도 2.7%, 프랑스도 2.8% 각각 상승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추가 경정 예산 규모를 28조 9천억 원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잠정 확정한 추경 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부실 자산 해소 기대로 7%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800선에 육박했고요. S&P 500 역시 800선을 돌파했는데요. 특별히 금융주가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기존 주택 판매 역시 예상 밖의 증가를 보이면서 전월 대비 5.1%나 올랐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가 많이 올랐네요. 네. 500포인트 가까이 뛰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한 500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이건 폭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폭등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차트를 보시죠. 다우 지수는 역시 그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계속 큰 폭으로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서 5%에서 장중 5%에서 다시 장마감 1시간 전에 한 2% 더 키워서 7%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여겨왔던 그리고 시장의 최대 현안이었던 금융권의 부실 자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방안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 강력한 랠리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조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민간 투자 프로그램, 그러니까 Public Private Investment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리, FRB가 그 국채 매입 등의 이런 그 부실 자산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그 지난주에 국채 매입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이번에도 또 그 금융권의 부실 자산을 대거 거의 50% 이상 그 사들이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 금융시장이 이렇게 환호한 것 같습니다. 7% 이상 올라서 폭등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개장 전부터 미 재무부가요, 민관 합동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PPIP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권의 부실 자산을 최대 1조 달러까지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민간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또 그 성패가 결정이 날 것 같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그 참여 여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더 필요한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그 재무부가 발표한 그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서 공공민간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요. 퍼블릭과, 그러니까 공공 부분과 프라이빗, 민간 부분이 같이 협력해서 최대 1조 달러의 부실 자산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5천억 달러 선에서 그 최대 1조 달러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인데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도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담보 대출과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 정부가 직접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월한 방식이고, 여기에는 그 세계 최대 채권 투자 펀드 핌코와 그리고 대형 자산 운용사 블랙락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채권왕 빌 그로스도 지금 이 정책을 지금까지 제안한 그 정부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윈윈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윈윈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만, 이 윈윈윈 정책은 정부와 그리고 그 투자를 하게 되는 투자 회사와 그리고 소비자까지 되는 이 세 가지가 다 그 이해 당사자가 다 좋게 되는 이런 윈윈윈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도
그 상당수의 그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그 정부의 의지와 그 열망, willingness와 eagerness, 의지와 열망이 크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연준과 FDIC, 즉 연방보험공사 역시 대출 보증과 담보대출을 지원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그 민간 부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그 민간 부분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것보다는 더 그 효과에서 우월한 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나타난 이 발표는 그 정부가 어떤 갖고 있는 수단을 지금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금융위기를 막아보려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부의 그 책임감, 그 다음에 벤 버랭키 의장도 그 재무부, 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런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는 이에 대해서 재무부와 벤 버랭키 의장이 연준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금융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만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해줘야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만큼 민간 투자자로부터 얼마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그 효과를 처리하는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은,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핌코뿐만 아니라, 대형 자산 운용사 블랙락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민간 부분이 지금까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발표가 나오면서 상당수의 투자가들이 지금 민간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단 뒷받침 해주기 때문에 부실의 위험이 부실 자산을 인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 크게 없다는 그런 안도감이라든지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투자자들이 상당수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정부가 은행 부실 자산을 혼자서 매입하게 되면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부담도 정부로서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리고 금융 부실 처리 방안이 이렇게 현실화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역시 금융주가 될 텐데 어제도 금융주가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 종목이 지금 30 종목이 다 일제히 올랐는데요. 특히 금융주가 랠리를 했습니다. 어제 금융주는 지금 한 20%, 평균 20%까지 올랐는데요. 당일에 이 하루에만 20% 오르는 그런 경이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티그룹이 19.5%, 말이 많은 회사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역시 26%,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가 24.7%, 약 25%, 웰스 파고도 역시 23.9%로 한 24% 올랐고요. 지금 보너스 파문에 휩싸이고 있는 AIG 역시 17.5%나 올라서 지금 금융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신용 등급 강등을 받은 제너럴 일렉트릭, GE도 역시 9.3%나 올랐는데요. GE는 S&P의 신용 등급 강등에 이어서 무디스에 의해서도 신용 강등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어쨌든 어제는 이런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강세장의 형세를 보여줬는데, 강세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시장이 살아나는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뉴욕 증시를 두고 일단 바닥론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그냥 베어마켓 랠리 정도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간밤의 상황을 보면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기엔 좀 상황이 좀 너무 과하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어젯밤에 이렇게 7% 이상 사상 최대 규모까지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그동안에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최대 문제점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자산에 대한, 특히 금융권의 이 부실자산에 대한 이 해결 방법이 없이는 주가라든지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는데, 어젯밤에 나타나온 정책은 이런 우려감, 최대 현안인 최대로 걱정되고 있는 이런 우려감들을 해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번에 어제 발표된 민과 관이 같이 투자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시장의 그런 의심스러운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일단은 부실자산 해소안이 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택 판매 관련해서 경제 지표도 아주 좋게 나왔죠? 예, 주택 판매도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예상으로 하면은 감소해야 되는데 2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5.1%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한 6%에서 7% 정도 올랐는데요. 네. 이것은 23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주택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모두들 예상했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기존 2월의 기존 주택 판매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상 밖으로 반대로 증가해서 시장의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말이죠.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업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아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줄곧 세계은행으로 군림해왔던 시티그룹이 1위 자리를 누구한테 내줬습니까? 네.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 중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티뱅크 1위 자리를 차지한 은행은 중국의 대표은행, 중국 최대 은행이죠. 공상은행이고, 두 번째 건설은행이 지금 시가총액으로 2등이고, 중국은행이 각각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의 1, 2, 3위가 모두 중국은행이 차지하고 있고요. 국가별로도 국가별 은행 시가총액도 역시 중국이 5천억 달러가 넘고, 미국이 그 다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지금 은행주의 시가총액도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 20개 은행 중에서는 중국이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시티은행, 1위 은행인 시티은행, 전 세계 시티은행 시가총액 1위 은행인 이번에 46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2위에서 11위로 추락해서 미국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좀 수모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위기를 틈타서 중국이 또 미국의 은행마저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밤에 글로벌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 설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야구 얘기도 해봐야겠지만 좀 전에 했던 미국의 부실자산 해소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자본을 끌어와서 1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권에 부실자산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자, 이 정도 규모라면 2년 전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켰던 미국발 금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금융권 부실 자산을 청산한다는 소식 방금 전에 또 크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성공만 한다면은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은행 및 이 보험사의 부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는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 시간이죠. 어제 늦은 밤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금융시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민관 합동투자펀드를 조성해 최대 1조 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요. 이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 FRB죠.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까지 참여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재무부는 이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이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타르프라고 하는데요. 네. 이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입을 하고 이 나머지는 연기금과 보험사, 헤지펀드까지 민간 투자로 총 5,000억 달러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부실 자산을 인수할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표는 이제 지금까지 마련된 이 미국 금융시장 안정대책들을 주요한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7,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 여기에 FRB 국채 매입으로 3,000억 달러가 투입이 되고요. 또 이번에 준비가 된 민관 합동펀드 최대 1조 달러까지 투입이 됨으로써 시장에 한마디로 막대한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무부가 이번에 성명서에서 이 같은 접근은 이제 금융권 스스로 부실 자산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부실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뛰어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이번 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 마감 지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시장 역시 나름대로 현 상황에서는 참 만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민간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조금 전에 마감한 이 뉴욕 다우지수가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한 모습만 네. 봐도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책이 이 부실 자산을 해소해서 은행의 자본 구성을 건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또 자금 조달에 본격적인 물꼬를 틔웠다는 점에서 매우 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과 여부는 무엇보다도 이 민간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참석을 할 것인지 또 네. 부실자산 가격이 과연 어떤 수준에서 형성될지에 따라서 가려질 전망인데요. 일단 정부로서는요.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간 부분이 과연 얼마나 이 부실자산 매입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이 여부에 바로 좀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실 자산이 제 가격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서는 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인수 자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여전히 또 휴지 조각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과연 민간 자본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티모시 가이트너죠. 이 미국 재무부 장관도 어제 성명서에서 이 정부나 투자자들이 모두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실자산 매각 입찰에서 어쨌든 좀 보다 나은 가격을 받으려는 이 은행과 또 조금이라도 싸게 매입하려는 이 투자펀드의 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과연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로서는요, 자신들 생각에 너무 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부실 자산을 팔아야 될 경우 좀 득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경우고요. 또 그렇다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살 경우 과연 수익을 거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또 최근 이 보험사 AIG의 보너스 팜은 계속적으로 불거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 지원을 받은 이 금융사들의 비난과 함께 또 강력한 규제가 취해지는 분위기 역시 이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 위축시킬 수 있는 분위기다. 현재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크게 우려를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비탄을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 쓰레기통에 돈을 퍼붓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래저래 한 정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좀 시각을 좀 돌려보죠. 최근 글로벌 금융 경색이 계속 완화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과 은행들이 앞다퉈서 해외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제는 달러 표시가 아닌 비달러화 표시 해외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조금이나마 좀 안정을 되찾고 있고요. 또 이 틈을 타서 이 기업들과 은행들이 최근 들어서 잇따라 이 외화자금 조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9월 위기설이니 3월 위기설이니 하면서 이른바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는 말이 돌았던 것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로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네. 이 최근 들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단순히 달러 채권에서 벗어나서 뭐 일본의 엔화라든지 뭐 유로화라든지 또 스위스 프랑 등 이른바 비달러 해외 채권으로 이 발행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행이요, 올 하반기에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또 수출입은행도 올 2, 4분기 중에 유로 본드 발행을 추진하기로 한 소식이 들려와 있고요. 또 산업은행의 경우 이르면은 올 4월입니다. 5억 달러 규모의 또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기로 했고요. 현재 지금 발행 규모와 이 조달금리 수준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은행들이 비달러 채권 발행을 서두르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최근 이 글로벌 신용 경색이 완화가 되고 있고 또 가상금리 역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출입은행이 지난 1월 발행한 해외 채권의 조달금리가 이 가살금리가 625bp나 붙었는데요. 현재 유통시장에서는 이보다 100bp 가까이 떨어진 540bp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 현재 유로화나 엔화가 이 외환시장에서 여전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현재 감안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채권을 발행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들 통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갚기도 그만큼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여러모로 은행들이 좀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렇게 국책은행들이 또 앞다퉈서 이렇게 비달러화 해외 채권 발행을 좀 돕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내 기관들이 해외 채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니 해도 정부일 텐데요. 정부가 이른바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정부가 외평채 발행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역시 좀 시장이 좋아졌을 때 외화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외평채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미 외평채 발행을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은 이미 마쳤고요. 본격적인 발행 작업이 이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최근에 포스코 같은 민간 기업들이 해외 채권 발행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정부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관사 선정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통상 투자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요청서를 보내면은 뭐 2, 3주 길면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의 관행인데 이번에는 불과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 정부는 이번에 선정 작업을 마친 만큼 이 주관사들의 발행 규모와 일정 조율 등을 거친 뒤 좀 본격적인 발행에 현재로서는 나설 방침입니다. 아직까지 발행 규모는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이 올해 국회로부터 약 60억 달러 한도를 승인을 받고 또 상반기 중에 한 번 발행하고 또 하반기 중에 한 번 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네. 현재로서는 약 3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관계자는요, 이 기업과 은행의 차입을 돕기 위해서 이 기준금리를 제시한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모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요, 이 부도위험 해지를 위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 수준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많거나 적거나 결코 하는 어느 쪽에 치우쳐지지 않겠다. 이러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소식들만 좀 가득하긴 합니다만 그나마 낙관적인 부분이 하나 있죠. 다름 아닌 수출이 될 텐데요. 뭐 수출이 꾸준히 줄고 있긴 합니다만 그 감소폭 자체도 함께 줄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무역 수지, 경상 수지 모두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윤호 장관도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무엇보다도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네. 지난 1월만 해도 수출 감소율이 무려 33.8%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게 2월 들어서는 10% 중반대까지 떨어지더니 뭐 이달 들어서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정도 감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연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번 달 수출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역시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는 이제 2, 4분기에는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관세청이 2, 4분기 수출 감소율이 전년 동기 대비 0%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되어 온 이 수출 마이너스 증가세가 아마 2, 4분기부터 좀 전년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 수지 흐름이 좋다는 점 역시도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2월 무역 수지가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29억 2천만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에는 40억 달러 선으로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가 될 가능성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 수지만 봐서는 2월 들어서만 약 33억 달러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출액은 줄었지만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을 좀 투자로 연결하고 또 고용도 늘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은 좀 우리 경제 회복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 좀 어렵지만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정부가 한나라당과 함께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를 잠정 확정을 했죠. 무려 28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추경이다 하는 얘기가 실감이 날 정도였는데요. 과연 이 예산안이 어떻게 잘 좀 쓰여져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 구체적인 또 발표 한번 잘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폭등했다는 7% 가까운 폭등세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1시간 뒤에 출발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